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수업 시간부터는 천간지지의 합가충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 이제 여러분과 수업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한번 잠시 더듬어 본다면, 우리는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제 지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된 지지를 공부를 했었죠.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는 그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천간,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지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내 사주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래서 실제 이제 만세력을 띄워놓고 사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사주 뽑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과연 그 사주 1원, 뭐 원강만세력에서는 1원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일간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과 여러분들의 삶, 그 다음에 주변인의 삶을 한번 대비시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대비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격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데가 바로 뭐냐면 태어난 월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까지는 인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양의 기운, 즉 봄과 여름에 양의 기운이 강한 그런 6글자와,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신유술 해자축이라는 그런 음이 기운이 강한 그런 또 지지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음이라고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어떤 분 술은 아닌데 미는 다른 글자는 아닌데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음이 강했던 것은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쪽에서 음의 계절이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술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도 오화와 합이 되고 인옷을 삼아야 되게 되면 굉장히 따스한 투양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음과 양의 관점, 즉 계절에 의한 큰 양이라고 하는 계절과 음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로 양분했을 때 드러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합가충, 따지고 보면 우리 명리 사주학을 뒤흔드는 어떤 그런 글자가 바로 합가충입니다. 우리는 바로 직전에 제가 미리 이 단원이 올 줄 알고, 아니면 뭐 무조건 배워야 되는 단원입니다만은, 미리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뭐냐면 이렇게 일렬로 쭉 쓰지 않고 제가 한번 접어서 쓴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천간의 합을 가르쳐 드리기 위한 그런 사전 선행된 학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놓고 봤을 때 삼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하는 계절의 합, 바로 방국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충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계절과 계절이 서로 맞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또 충이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교적 오늘은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좀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인 건가요? 충분히 저와 함께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천간지지 합가충, 큰 타이틀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동안 이제 천간 배웠고 지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합과 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천간 지지가 구태여기 한다면 이제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서술어가 되는데, 천간 지지에 따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천간 지지의 합, 그렇죠? 제목을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천간 지지의 충, 이렇게 요것을 섞어버리면 천간지주의 합과 충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본다면, 천간은 뭐냐면 이렇게 앞에 거를 이렇게 양분한다면 천간의 합, 지지의 충, 이렇게도 한번 글자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히 따지면 천간지지의 합과 충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엔드가 되죠. 그러니까 천간에도 합이 있고 충이 있고 지지에도 합과 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천간에서는 바로 합이 되는 거고,
지지는 뭐냐면 합도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충이 더 영향력이 많겠다라고 추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천간은 합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지지는 좀 더 충을 많이 본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천간은 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천간은 주로 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지지에는 삼합과 육합, 그 다음에 방국, 그 다음에 자화간합, 그 다음에 암합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그런 걸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 글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주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지에서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천간의 합과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의 합. 먼저 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 합이란 음양과 오행의 속성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음양과 오행의 속성이 다른 두 종류의 간지는 뭐예요? 천간과 지지죠. 그러니까 서로 결합하여 다른 물질을 생산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뭐를 붙여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진 단어 한번 붙여볼까요? 궁합. 궁합이라고 하는 영화도 출시가 됐죠. 궁합이 많이 볼 때 흔히 이제 뭐냐면 결혼을 앞둔 사람 또는 뭐 이제 막 시작되는 사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궁합을 본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그 궁합을 보는 이유는 이제 왜 그럽니까? 보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금 보자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궁합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자와 여자도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만 그 두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물질을 생산한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동업이죠. 동업.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을 대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은 기술력을 대서 결국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합보다는 조금 이제 같이 메이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오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여, 남은 벌써 남자는 벌써 양의 배속을 시키고 여자는 음의 배속을 시키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즉 음과 양이 만나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합이라게 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반드시 뭔가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남자를 대표했던 사람, 우리 아버지죠. 그 다음에 엄마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즉 뭐예요? 남자와 여자이면서 양과 음이 만나서 지금 저를 만들어냈고 또 여러분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뭐가 결혼한 사람들한테 자녀가 태어나죠. 자녀.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음과 양이 만나게 되면 반드시 뭔가 다른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는데, 남녀가 결혼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녀의 출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합이라고 할 때는 서로 다른 오행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천간에서 만나게 되면 천간의 합, 지지에서 만나면 바로 지지의 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은 뭐냐면 천간의 합은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즉 갑, 병, 무, 경, 임이라고 하는 그런 5개의 뭐예요? 양간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신계, 을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 따지고 본다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라고 하면 이제 을정 기신계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글자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포개해 놓는다면 기, 그쵸?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신, 기신, 개, 을, 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종류, 좀 뭐냐면 서로 다른 종류가 뭐냐면 여기는 목, 그 다음에 여기는 토, 그쵸?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음양이죠. 음양이 또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양의 기운의 목, 음의 기운에 있는 토. 이래서 갑목과 기토가 만났다. 서로 다른 오행이죠. 자, 병호는 뭐예요? 병화,
화입니다. 예, 신은 뭐예요? 금이에요. 그랬더니 여기는 또 양이에요. 여기는 또 음이에요. 그래서 양과 음양이 만났고 결국은 뭐냐면 전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간이고 이건 좀 음간인데 오행상 놓고 보면 양목, 그 다음에 간목, 그 다음에 양화, 병화에 그 다음에 신금은 음의 기운에 음금이 만난 거죠. 무토는 뭐예요? 양의 기운에 토, 그 다음에 음의 기운에 수가 되죠. 음수. 그래서 서로 다른 오행이 결합됐다. 경금, 양의 기운에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금이죠. 금. 여기는 뭐냐면 서로 완전히 다른 목이 됩니다. 목. 그래서 뭐가 돼요? 역시 음목이 된다. 그다음에 임수. 그다음에 뭐야? 이제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수. 그다음에 음의 기운을 갖고 있는 화.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양과 음이 결합됐다. 그러니까 음양의 결합이죠. 그다음에 오행이 뭐냐면 서로 목과 토, 화와 금, 토와 수, 금과 목, 수와 화의 결합이다. 서로 오행이 속성이 다르죠. 이래서 뭘 만들어낸다? 요 뭘 만들어내는 것은 다음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천간합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간목과 기토가 합의됐고 을과 경이 합의됐고 병화와 신금이 합의됐고 정과 임, 무와 개가 합의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합의된 것을 갑병 무경미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갑기합 을경화 즉 간목 병화 갑병 무경임 바로 직전에 이렇게 설명했었죠. 갑병 무 경, 임 이거는 양간의 순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 신, 개, 을, 정 이렇게 합의됐는데 이렇게 순서로 간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갑, 을, 병, 정, 무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이거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갑기합, 여기도 갑기합.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을경합 여기 있고, 그렇죠? 여기 있고 병신합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무게합 있고 임정합 전부 다 있어요. 정임합. 그래서 전부 뭐 이렇게 갑을병정 무를 쓰고 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런 방식을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천간 합의되면 무슨 물건을 새로운 물질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간목과 기토를 가 두 사람이 합을 했더니 누구와 닮은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토가 닮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를 닮은 그런 성향. 그래서 갑기 합화 토 갑과 기가 만나게 되면 뭐로 바뀐다? 토로 바뀌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누가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기토가 더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겠네요. 자, 을경 합화금 을목과 경금이 합화됐더니 뭐가 됐어요? 이때는 양의 기운을 닮은 그런 글자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엄마 닮은 사람, 아빠 닮은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려나요? 자, 그다음에 병화와 신금, 그다음에 정임화, 무게합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죠. 이 아이는 누구 닮았어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빠 엄마보다는 아빠 엄마 참 많이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예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외갓집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이러면서 뭐 외탁을 했다, 뭐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이런 표현 간혹 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화와 신금이 만났더니 지금 갑기합과 을경합은 서로 닮은 사람이 있는데 병신, 정임, 무게는 제3의 어떤 그런 인물로 이렇게 변화가 되네요. 그래서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그 다음에 정임합목, 그 다음에 무게합화. 그래서 이 화자는 그냥 외울 때는 그냥 네 글자로 그죠? 갑기합토, 갑기합화토 이렇게 되면 물론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은 갑기합 화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갑목과 기토가 합되면 토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제 무게합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결국은 또 뭐예요? 여기 목, 화, 토, 금, 수 또 오행을
또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갑기압토를 특별히 뭐냐면 중정지압이다 하면을 보니까 바르고 올바른 합이다, 인이지압이다. 그 다음에 위험지압이다, 인수지압이다, 무정지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간목과 기토가 합이 된다. 그러니까 요 논리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됐든 이거 됐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목과 기토가 합이 된다. 을목과 경금이 합이 된다. 병과 신이 합이 된다. 정임 합이 된다. 무기 합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화돼서 만들어지는 거 토금, 수, 목, 화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 앞에 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접으면 접혀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은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정도 되면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뒤에 있는 표현은 이렇게 구태여 아시지 않아도 해석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자 이제 그러면 과연 천간합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즉 뭐냐면 간목이 기토와 합이 되고 을목과 경금이 합이 되고 병화와 신금이 합이 되고 정화와 임수가 합이 되고 무토와 계수가 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합이 되면 아까 무조건 좋고 합이 되면 나쁘냐 이런 뜻이 아니고 자관 합이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합의 특성. 자, 천간이 합이 되면 일단 뭐예요? 자기의 할 일을 잇는다. 이질망자 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분명히 우리가 간목이라고 하면 우리 밭전자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것이 밀고 올라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간목은 위로 상승하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간편을 설명하고 제가 사주를 설명할 때 어떤 경우 그럴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사주에 간목이 있네? 그런데 왜 나는 왜 선생님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지? 그러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랬든 부인이 그랬든 자녀가 그랬든 처음에 배울 때는 간목이 분명히 뭐냐면 자존심도 강하고 위로 상승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기운이 없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간목이 이렇게 키토하고 합의돼 있으면 이 간목이 뭐예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바깥에서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데 기토하고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목이 엄청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거나 아니면 주변인이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혹시 이렇게 된 구조가 아닌가를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 할 일을 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간목이 누구한테 끌려가요? 엉뚱한 쪽에 끌려간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게 바로 기토한테 끌려가다 보니까 뭔가 하려다 보면 바로 기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천간합이 되면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쵸? 성질이 변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이렇게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생산한다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생산은 일단 차후의 문제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돼요? 성격이 변하죠. 그 다음에 남편이 그전에는 돈을 물쓰듯이 친구들하고 술 먹고 아니면 어디 운동하냐라고 그러고 돈을 물쓰듯이 썼다면 이제는 뭔가 돈을 쓰려고 할 때 아내한테 나 이거 뭔가 좀 필요하다. 나 이거 써도 돼? 라고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죠. 친구들하고 주말에 놀러 가고 싶은데 처갓집에서 무슨 행사가 있대요. 그러면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뭔가 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래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랬죠. 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밖에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일단 간목의 그 외향적 기질이 기토로 인해서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합이 되면 일단은 본래의 성질에서 상당히 많이 감퇴가 된다, 감소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목은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강한데 기토를 보게 되면 상승지기가 퇴색된다. 그래서 간목이 간목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화와 아까 신금이 합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병화는 공평무사해요. 또 대중적이에요. 또 위에서 가장 맹렬한 기세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병화가 신금에 빠지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공평무사함이 퇴색이 된다. 변질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병화가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해. 특히 병화를 뭐라 그랬어요? 양 중에 양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가장 강한 남자 지도자, 그죠? 가장 강력한 지도자 옆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세미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초안지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이제 항우의 여인이 누굽니까? 이제 항우의 여인이 그 우희라고 그러죠. 우미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희 또는 이제 우미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당나라 시대에 그 이제 그 미인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당나라 때 그 미인,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가장 강력한,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 옆에는 항상 가장 어여쁜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어여쁜 그 여자가 등장해서 그 사람의 공평무사, 좀 정치를 좀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치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로 누가 만든다? 신금이 한다. 그래서 신금이 새로울 신자라고 그랬죠. 굉장히 이쁘다라고 얘기해서 이성의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병화가 이 신금과 합의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천간에 합의되어 있는 사주들은 그닥 자기 어떤 본래 성향에서 많이 퇴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사주는 반드시 운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돼요. 그 대운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나요? 천간이 합의되게 되면 사람도 바뀌게 되고 또 하는 일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천간은 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천간합이 되게 되면 천간합에서는 뭔가 묶이게 되는 결과가 있다, 변한다, 묶인다, 생산한다라고 하는 차후지만 일단은 묶인다. 그래서 본래의 색깔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천간의 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는 지지의 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변한다, 묶인다, 생산한다. 그런데 그 기운을 완벽하게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지지의 합하고는 조금 좀 다른데요. 지지의 천간의 합, 지지의 합에서 이제 지지의 육합이라고 하는 게, 이 육합은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고 가장 편한 게 지구를 생각하고요. 밑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축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됩니다. 마치 뭐 계란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구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보세요. 방에 따라 비슷한 위도상의 횡적인, 가로는 위도, 세로는 경도라고 그러죠. 횡적인 유대로 결합을 한 것다. 그래서 자하고 축이 합의되어, 그 다음에 인해가 합의되어, 묘화술이 합의되어, 진유가 합의되어, 사화신이 합의되어, 오화미가 합의된다. 그래서 이것을 합이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 그래서 바로 육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뭐냐면 진유합, 그 다음에 인해합은 수생목, 토생금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 생하면서 합됐다. 그래서 생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축합, 그 다음에 묘술합, 그 다음에 사신합, 여기 뭡니까? 이거 오미합도 이제 생합이네요. 그러니까 인해합, 진유합, 화생토가 돼서 오미합까지는 생합, 나머지 자축합, 묘술합, 사신합은 요 그룹은 극하면서 합이 된다. 그래서 극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인해합, 그 다음에 진유합, 오미합은 특별히 뭐라 한다? 생합이다. 그래서 합은 합이지만 좀 더 뭐라 원만한 관계에서 합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합니다만은 그냥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도상에서 서로 같이 사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뭡니까 나라가 뭐 브라질인지 뭐 칠레인지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 그 칠레산이 상당히 우리 그 왜 식탁 위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같이 위도상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칠레에 있는 먹거리가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칠레산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육합적 관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합은 위도적인 횡적인 합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육합보다는 더욱더 사주에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삼합입니다. 삼합. 삼합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가 이제 홍어 삼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홍탁 삼합은 홍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돼지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신김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세 가지가 결합돼서 여기다가 이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은 게 이제 뭡니까? 플러스 막걸리죠. 막걸리가 됐든 소주가 됐든 뭐가 됐든 좋은 안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니고 홍어와 돼지고기가 있다. 뭐야 이게 세계에서 완벽하게 형성은 안 됐죠. 그 다음에 홍어하고 신김치만 있다. 홍어가 자관 들어는 갔어요, 그죠? 그런데 홍어가 빠지고 돼지고기하고 신김치만 있다. 이거는 홍어 삼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삼합에서 보면 반합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가합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홍탁 삼합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홍어, 돼지고기, 신김치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삼합이 됩니다. 그런데 홍어가 빠지고 돼지고기와 신김치만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돼지고기와 신김치의 만남 이렇게 설명하고 좀 아쉽게 신김치가 없어도 홍어와 돼지고기만 있어도 우리는 뭐 아쉬운 대로 그냥 홍탁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돼지고기가 없어서 홍어와 신김치의 만남이라도 그냥 반합이라 해서 그냥 홍탁 이렇게 설명하는데 뭔가 밋밋한 홍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삼합에도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고 지지삼합은 뭐냐면 자가 12개의 지지 중에서 3개의 지지가 완벽하게 동일한 세력을 형성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해묘미, 신자진, 인호술, 그 다음에 사유축 이렇게 삼합을 미리 지지편에 있어서 제가 한 번쯤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삼합의 구성 요소들은 처음에 각각의 세력, 즉 인호술을 놓고 보면 인은 오행상 목이에요. 오는 화예요. 그 다음에 술은 토예요. 좀 뭐냐면 목과 화와 토가 만나서 결국은 왕지 중심으로 가서 뭐로 바뀐다? 화로 간다. 그래서 각각의 세력으로 활동하지만 막상 합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전부가 뭐로 바뀌는 거야? 전부 이렇게 화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삼합이 이르게 되면 지지의 개성, 인목은 개성이 사라지고 술토도 개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화도 오화 자체의 세력에서 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옵니다. 훨씬 더 기운이 세지죠. 그래서 새로운 기운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삼합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화국, 금국, 수국, 목국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오는 화, 유는 금, 자는 수, 묘는 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가운데 그룹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왕지다라고 얘기했죠. 이 왕지에 삼합은 끌려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호술이 화국이 되는 것은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왕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유축은 금유라고 하는 금, 신자지는 자수라고 하는 수, 그 다음에 해묘미는 묘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우리는 생지다라고 얘기했고 이 앞에는 요 글자는 요 부류들은 창고고자라고 해서 이 고장지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 묻을묘자, 무덤묘자라 해서 이렇게 묘지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삼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준삼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바로 전에 뭘 설명드렸냐면 홍탁 설명드렸죠. 홍탁. 즉 뭐냐면 여기 이제 준삼합이 준하게 삼합이 되는 거예요. 즉 어설픈 삼합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신자진 삼합 중에서 보세요. 진이 없고 신자만 있다.
신이 없고 자진만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까 홍어로 놓고 보고요. 홍어. 그다음에 요거를 돼지고기로 놓고 보고 그다음에 진을 신김치로 놓고 보자고요. 신김치. 그렇게 되면 홍어와 돼지고기가 있어요. 나름 홍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쉽게 뭐요? 홍어 삼합이 되죠. 홍탁. 그다음에 역시 홍어와 뭐의 만남이에요? 신김치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뭐 돼지고기가 없어서 조금 좀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홍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홍어는 먹었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홍어가 없고 돼지고기와 신김치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홍어 삼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돼지고기 찌개가 되거나 돼지고기 볶음 또는 김치와 돼지고기의 만남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홍어가 껴있는 왕지가 껴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반만 합이 됐다 그래서 반합 이렇게 설명이 되고 홍어가 없이 돼지고기와 신김치의 만남 이렇게 되는 것은 가짜 합이다 그래서 가합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합도 이제 진짜 합이 되는 것은 운에서 자수가 오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진정하게 삼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준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왕지 중심으로 합이 되느냐 합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것을 설명합니다. 결국은 삼합의 변형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준삼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준삼합은 바로 전에 이제 홍어 삼합, 홍탁 이렇게 설명을 미리 들어서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자진 삼합 중에서 결국은 두 개만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 두 개의 지지만 있는 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삼합이 진정하게 보면 이제 홍어,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신김치 이렇게 있는데 홍어와 돼지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 홍어와 신김치가 있어요. 돼지고기와 신김치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거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진이 없다. 그러면 홍어와 요거는 이제 뭐예요? 신, 자, 진 이렇게 예를 든다면 홍어와 돼지고기만 있다. 즉 뭐예요? 신금과 자수만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와 홍어와 신김치만 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자수와 진토만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쉽게라도 뭐가 돼요? 홍탁 또는 홍어는 먹긴 먹었잖아요. 홍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홍어가 빠지고 돼지고기와 신김치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과연 홍어를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돼지고기 찌개 또는 돼지고기 볶음 아니면 신김치에 돼지고기를 볶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홍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홍어 삼합 또는 홍탁이라고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어가 들어갔는데 뭔가 한 가지만 빠졌다. 즉 신자진 삼합 중에서 신금과 자수만 있다. 또 자수와 진토만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만 있다 그래서 바로 뭐다? 반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홍어는 없는데 돼지고기와 신김치만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짜 합이다 그래서 가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홍어가 리필이 되거나 그죠? 홍어가 리필이 되거나 아니면 홍어만 들어오면 아니면 지금 돼지고기하고 신김치는 준비가 다 됐는데 홍어만 사오게 되면 또 삼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글자는 뭐냐면 신과 진이 비록 이렇게 사주에 있는데 자라고 하는 대운에서 오게 되면 즉 이렇게 외부에서 홍어가 공수가 되게 되면 유입이 되게 되면 뭐로 바뀌어요? 이제 삼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비록 이제 두 개의 합만 있다가도 삼합에 어떤 요소가 와서 완벽한 삼합의 요소로 바뀌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대운에서 작용을 하는데 대운에서 작용할 때 상당히 운의 변화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반합, 3번을 가합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천간의 합, 그 다음에 지지의 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특히 제가 눈에 강조합니다만은 천간의 합은 본래의 성향에서 간목이면 간목,
병하면 병하, 경금은 경금. 이 양간의 특징들이 상당히 많이 그 성격이 많이 바뀐다, 퇴보한다라고 하는 사실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지지에서는 육합, 삼합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아마 그 외적인 그 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주의 환기시킵니다. 천간의 합은 그 본래의 본래의 성격이 많이 퇴색이 된다, 변한다, 또 묶인다, 또 생산된다라고 하는 거. 지지에서는 특별히 육합보다는 삼합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